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장 여야 4당이 선거제 합의는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도 공수처법을 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느냐를 놓고 서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과연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자, 네 분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주환 자유한국당 연제구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각 당이 참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합의안이 나왔고 이 합의안에 대해서 일단 전재수 의원님은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작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께서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의 대전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왕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그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좀 반영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 4당은 이제 이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 각 당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선거제 개편에 대한 안을 내고 있지 않다가 이제 늦게서야 안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거제도를 이제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지금 3월 말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선거제 개편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견을 좀 듣겠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270석, 온전히 지역구 의원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론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이 선거 제도를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예. 이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에만 머무른 정치적인 야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 15일 날 우리 쪽에서도 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원원이 되면 우리도 연동형 비례대표에 같이 참가를 하겠다 예. 했지만 그 논의에서 지금 현재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론으로 이렇게 내세우긴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비례대표제를 갖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 절차에 있어서 이 선거제도를 패스트 트랙으로 다른 법안과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절차를 가지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대, 19대, 18대 이때 보면 보통 이렇게 40일, 50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고 결정이 된 예가 있습니다. 아직 물론 법을 좀 이렇게 어긴 거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우리 논의에 테이블에서 같이 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한테 발언 기회 안 주실 거죠? 예,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국민들 입장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제도가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예. 비례성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예.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합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김학의 사건 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력에 의해서 은폐되는 것, 권력이 덮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아내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신설이 돼야 된다는데도 국민들의 여론이 70% 이상이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면은
이번에도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을 지금 검경의 삿바 싸움이나 힘겨루기로 지금 뭐 이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선거 연령도 우리나라만 19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 이것도 다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는 것, 그 4개 정당이 합의한 것은 분명히 합의에 의한 정치고, 예. 한국당은 스스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국회 선진화법 룰에 의해서 사당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빼놓고 선거법 개정, 이번에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다는 한국당의 비판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구체적인 얘기는 이후에 좀 나누고요. 계속해서 박 대표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패스트트랙 결국 이제 신속하게 네.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해야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선거제도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법적으로는 선거구 획정이 그 총선 1년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올해 4월 15일까지는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이번 지금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자체를 가지고 지금 국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또다시 국회가 실망을 주고 있다는 데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완전한 연동제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불만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정치가 타입의 산물이라면 한 발자국이라도 좀 떼자. 지금의 단순 다수 대표제 선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거제도입니다. 예, 예.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1은 아니더라도 2에 근접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3도 돼버렸다가 1 더하기 1이 0.5도 돼버렸다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네. 13대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 분석을 해보면 실제 당선자의 득표 수보다 낙선자의 득표수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서로 싸우고 1당 2당만 하면 된다. 2당만 물리치고 1당만 하면 된다. 이런 정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구조를 바꿔야 김학의 사건이다, 버닝썬 사건이다, 검경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또 여권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일보한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도 이게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지금의 야권에서도 거의 다가 이런 공약을 대선이나 총선 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론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고치면 되니까 네.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고 지금이라도 패스트 트랙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같이 합의해서 가는 것이 가장 모양은 좋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살짝 뭐 이 당협위원장님도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예, 말미쯤에는 어떤 합의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015년에 처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여당,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4당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이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아까 잠시만 언급을 했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작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이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합의의 큰 내용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겠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권력구조 논의도 같이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헌법을 이제 원포인트 헌법 개정도 하겠다라는 이런 합의문이 작년 12월 15일 날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떤 안도 내고 있지 않다가 자유한국당에서 270석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패스트 트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 1로 해가지고 지역구 225분 그리고 비례대표 75분 해가지고 300석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당별로 전국 단위 의석수와 권역별 당선자 결정에 있어서 비례성을 최대한 네.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를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례성을 확보하고 또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이제 270석 비례대표 없이 예. 지역구 대표만 뽑자는 것은 이제 패스트트랙이 이제 논의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후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차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제가 제목을 한번 따로 한번 지어봤어요. 석패율을 더한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네. 이 제목만 해도 상당히 길지요. 예. 그리고 이 제목만큼이나 이 산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심상정 그 정개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이 산식이 좀 복잡하니 국민들은 몰라도 제대로 된 비례대표가 탄생이 되면 된다는 취지로 예. 말씀을 하신 그러면서 적도 구설에 좀 있는데 올랐죠. 네. 이 선거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적인 여론은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싫다는 말이죠, 국민들은. 그래서 이 300석으로 제한을 하게 되고 또 이걸 지역구 의원 수를 갖다가 이렇게 한정없이 또 줄이자고 하니 뭐 만약에 뭐 3대1 정도나 2대1 정도로 간다고 할 때 또 이렇게 정치권에서의 또 저항을 또 견딜 수가 없는 예. 위아래에 이런 아주 제약 조건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도출된 조금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비례대표제 아닌가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형적인 이 비례대표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게 위헌적인 소지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게 되면 선거를 하고 나서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민의를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석수와 득표율 간에 또 괴리가 생긴다는 그런 의견이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 있습니다. 예, 기형적인 비례대표제라고 말씀을 그 하셨어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자유한국당으로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그 15일 야 5당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사인한 걸 보면 이건 시민사회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또 싸운다고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거기에 보면 제1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거기에는 예를 들면 50%를 연동제로 하자면 어떻게 하자 이제 강론에 가서는 논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거든요. 예, 예. 그 조금 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장님께서는 비례대표 그 자체는 참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서 타협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전에는 예. 중대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를 하자 했다가 최근에 내용도 그렇지만 절차적으로도 아주 너무 늦게 국민들은 빨리 되기를 바랐는데 너무 늦게 자유한국당 안에도 아주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너무 늦게 나와서 그것도 의석을 또 30석 줄이자라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구 비례당 의석수가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 때문에 전체 의석수를 못 누리더라도 그럼 그 안에서라도 비례성이라도 좀 높이자. 우리가 찍은 표가 죽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죠? 우리가 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뽑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틀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권력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그 6항에 보면 12월 15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입니다. 논의가 아니고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그래 개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지금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논의하는데 원포인트 개헌 왜 안 하느냐? 그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인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서 또 예. 타협하고 하기를 간절히 좀 바랍니다. 대표님은 자유한국당의 일련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시민 입장에서. 그렇다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도 저희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100% 그렇게 흔쾌히 수용하는 안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조금 요게 나갈 수 있도록 예. 같이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진 교수님 말씀 듣고 이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박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래 그 비례성 높이는데 다 합의를 했던 것이죠. 5당이 합의를 했었는데 합의를 깬 것은 한국당이 맞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이 좀 마음에 드는 것이냐, 만족스러운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선거 전문가들, 정치학자들은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360석으로 늘리고 네. 100% 연동. 지역구는 200, 160은 비례. 이런 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안이 뭐였냐면 100% 연동에 200 지역, 그다음에 100 비례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타협안은 개혁안은 4당 개혁안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이고 예.
연동형도 100% 연동이 아니라 이제 50% 연동으로 묶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의석을 300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초과 의석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을 그렇죠.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연동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50%까지 줄이게 된 것이고 산술이 좀 복잡하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 사당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라는 점.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주고받고 합의하고 그다음에 뭐 내 것만을 다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간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히 깊다. 그래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공수처라든지 아까 얘기 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들, 선거 연령 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다당제하에서 이 협정 연행이 이루어지고 정책 연대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이거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예. 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주원 위원장님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야합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많이 걸리셨나 본데요. 지금 우리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창원 성산만 보더라도 네. 이 사상 유례 없는 여야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좌파 연합 의회의 탄생을 위한 선거제 제도의 개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당 내부에서도 많이 있고 국민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면 과연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할까요? 정당이 민의를 대변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기 손으로 지역에서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민의를 가장 많이 대변한다고 보고 그 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소수의 의견이라든지 직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01년인가 아마 지역구 득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산정함으로 해서 이게 위헌으로 판정난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2004년부터 1인 2표제가 되긴 했지만요. 예. 지금에 와서 이걸 다시 정당 득표율로 모든 의석수를 결정한다고 하면 또다시 이게 위헌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논의를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 선거제도 이 개혁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선거제도, 예.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 그리고 단 한 가지 더 패스트트랙이란 이런 지금 조건을 달아서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따로 분리해서 진지하게 토론 테이블에 나간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위원장님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당론은 270석 지역구 의원만 고스란히 이제 뽑는다라는 게 당론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럼 당론과 개인적인 의견이 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우리 어떻게 되는 당론에서는 이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의원들을 얼마든지 지역구 대표에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당 내부의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의 목표나 취지가 네.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잘 짜여진 취지대로 목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과정이 문제이지 예. 이렇게 설정된 대로 제대로 운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천 과정을 통해서도 이 비례의 대표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바로 예. 말씀 듣습니다. 일단은 이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들리는데 첫 번째는 작년 12월 15일 날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준하게끔 합의를 지켜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 손으로 뽑지 않는 비례대표. 아니 이거는 국민을 되게 우습게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인 2표입니다. 지역구 의원에게 한 표를 던지고 정당에 한 표를 던지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국민들 손으로 뽑은 것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구 선거에서 51%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49% 받으면 낙선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49% 받고 낙선하신 분에게 투표하신 분들, 그분들의 정치적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예. 민주주의라는 게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좋겠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49%의 49%에 달하는 사표도 어떻든 잘 반영을 하는 것이 민심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치권이 이걸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패스트 트랙에 선거제를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두세 개의 법안을 같이 처리를 하는데 예. 이것은 뭐냐면 국민들께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법안들만 이번에 같이 처리를 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문제라든지 선거 연령 만 18세,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만 19세 선거 연령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34개 나라가 만 18세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70% 이상이 찬성을 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법안만 이번에 패스트 트랙과 함께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저는 국민들의 여론을 제일 잘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미니 반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단어는 물론 뭐 이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이 패스트 트랙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낯설기도 하고. 진 교수님께서 이 패스트 트랙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패스트 트랙은 저는 이제 좀 양당제의 폐해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국회에 우리 정당 체제가 양당제다 보니까 한 정당이 마음 먹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게 되면 정치가 올스톱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격한 싸움이 벌어졌고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뭐 상당히 폭력적인 사건들, 뭐 공중부양 뭐 이런 것까지 나왔었고 전기톱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예. 뭐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양당제하에서 완전히 서로 간에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민의를 해결하고 현안을 해결할 정책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330일이라는 기간을 준 것이죠. 근데 이제 의장이 60일을 땡길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정치가 양당 체제하에서 양당이 합의를 못하고 정치가 실종됐을 때 예. 그때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패스트 트랙에 의해서 이 개혁 법안들을 올려놓은 것은 예. 분명히 게임의 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물국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식물국회 네.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제적위원 또는 상임위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국회에서 전체 5분의 3, 18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동의를 해 이제 부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부의를 할 수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확정되는 330일 이후에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고. 네, 네.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제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 특히나 공수처법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것이 공수처법에 바른미래당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주게 돼 있는데 기소권까지 주면 이게 또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말 그대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 검찰이나 경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럼 기소권은 그대로 검찰에 남겨놓고 수사권은 확실하게 주자 요건데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오늘 중심적 논의는 저희들이 선거제 개혁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냥 한 발자국 가는 이 반찬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 끼니는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예. 공공하긴 합니다만 예. 나가자.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퇴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신속 처리 안건 저도 이게 패스트 트랙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안입니다. 여당일 때. 그래서 그렇게 안 가도록 최대한 그 의회 정치라는 게 원래는 과반이 되면 과반이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그래만 가면 이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51%가 의회에서 찬성했다고 법안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 49%는 뭐냐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싸움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그 선거제도 이야기할 때 비례성 이야기를 하는데 OECD 국가 37개국 중에 24개국이 완전 비례대표입니다. 정당에만 투표합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 뭐 슈게 덴마크 하고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런 나라들은 국민들이 자기 국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정치 체제가 정당에 찍습니다. 개인으로 찍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당에 찍어야 정당이 정책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그렇지만 지역구 자주 오시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지역구 온데 뛰어다녀야 되고 예. 그럼 지방의원 하면 되지. 그건 지방의원이 할 일이에요. 이주환 의원님 지방의회 경험하셨잖아요.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우수한 분들이 가서 자꾸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것이고 아까 위헌 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다른 나라도 전부 위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헌 소지는 없는 걸로 헌법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를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말씀. 사실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바른미래당과 합의가 가능할까였는데 굉장히 애둘러서 말씀하셔서 근데 그 바른미래당과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례대표로 전체를 다 공수처 뽑는다고 부분은 얘기를 하자 바람에 전재수 의원님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여쭐까요? 지금 바른미래당과의 그 공수처법,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것을 놓고 좀 조정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바른미래당 내부의 논의를 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내부의 논의가 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합의가 되면 어떻든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는 논의만 20년 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 고위 판사들, 고위 검사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특권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거냐 말 거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분리를 하더라도 또는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하더라도 예. 바른미래당에서 합의만 해가지고 가져오면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른미래당 내에서 좀 후퇴한 아니라도 좀 합의가 돼 온다면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민주당이 사실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 중에서 기소권을 놓아도 괜찮다라는 걸 받느냐 마느냐 이걸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별개로 들리는데요. 진 교수님 한 말씀 청하죠.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소권을 다시 검찰에게 주는 문제, 예. 그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이안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여론은 공수처는 공수처다워야 된다. 수사권도 있어야 되고 예. 기소권도 있어야 된다. 수사권만 있으면 지금 경찰이 검경 이번에 조정해가지고 될 그 경찰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기소를 한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이 다시 기소권을 갖게 되면은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처럼 또 검찰이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수처, 기소권까지 갖는 것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문제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 그렇게 그 중립성이 의심스럽다면 예. 지금도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모여서 정당들이 모여서 또 합의를 해서 더 강화하면 되는 것이죠. 중립성을.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면 되는 것이지 공수처가 이게 만약에 또 그 권력의 칼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은 애를 씻겼는데 물이 더럽다 그래가지고 물 버리다 애까지 버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다. 공수처는 예. 제대로 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공수처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나 그런 취지가 예.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좋은 방향으로 목표들을 가지를 못하고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 때문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부패가 생기고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이게 법이 통과돼서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검찰도 지금 현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좀 조정 일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검찰을 어떻게 보면 옥상옥에 위치해 가는 것이 공수처가 될 위험성이 있고 또 우리 공수처의 이 처장을 뽑는 문제라든지 해서 이 바른미래당에서 좀 많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현 여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이인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이 공수처장 문제에 있어서 예. 여러 가지 강론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 독립성이
과연 보장이 제대로 될 것인가. 옛날에 그 대검 중수부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또 있었던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공수처가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부분이고, 또 이런 이 중요한 법안 문제를 지금 이제 또 지금 내년 총선 선거를 예. 이 선정하는 그런 법과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간다 되는데 이게 참 거부감이 많다고 아까 제가 재차 예,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네. 예. 뭐 전재수 의원님. 그치, 우리 이주환 위원장님께 그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예, 것이, 예. 이게 지금 선거제 이제 패스트 트랙과 함께 이제 개혁 법안들 저희들이 한 3건 정도를 같이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고, 두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고, 세 번째가 선거 연령 만 18세 네. 이하입니다. 네. 선거 연령 만 18세 이하는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문제는 국민들의 70% 이상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는 과연 이 국민들 여론과 역행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저는 아니죠.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게 옥상옥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보고 난 뒤에 보완할 거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국민들의 영향에 맞춰줘야 된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법이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패스트 트랙의 개혁 법안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혁 법안들 중에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 여론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법, 요 3개만 이제 앉힌 거거든요. 네네.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공수처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옥상옥이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도 우리 의회 내부에서 이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 않느냐. 예. 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 좀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현재로서도 이 사법 쪽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내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정말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만 갈 수 있다면 예. 그 어느 국민이 반대하고 또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상에 이렇게 보면 이 강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바른미래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있으니, 이 문제만큼 별도로 따로 선거 제도 개혁안 따로 떼서 이건 의논하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이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묶는 과정상에 이 소수정당의 선거제도를 내주는 모양새, 그래서 소수정당에서도 찬성을 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존을 하는 이런 제도로 가서 이게 법안이 처리된다면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우리 온 국민들께서 이게 분노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6년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2번을 수사를 했는데 전부 무혐의가 나오고 지금 예. 와가지고 밝혀지고 있는 것들 보면은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학의 사건을 보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6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누가 뒤에서 은폐를 했는지, 그리고 봐줬는지, 누가 덮어버렸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강론에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압도적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만큼 예. 이건 큰 틀에서 좀 자유한국당에서 전향적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예, 좀 더 말씀하세요. 붙이고 네. 싶습니다. 이 김학의 지금 의혹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에서 뭐 이의나 반대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국민의 의혹을, 국민이 가지신 의혹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을 명분 삼아서 또다시 공수처가 생겨야 되는 명분으로만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하나 생겼다고 돼서 온 전체 사람을 다 이렇게 전부 다 수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 사건대로 이 처리를 하되,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이렇게 의혹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사실은 또 그 당시에 청와대 공직 비서관으로 있었던 그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 총장을 이렇게 불러내서 물어보면 가장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던 사람인데, 그 두 분은 쏙 빼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만을 공격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한 말씀만 딱 예, 되짚고 말씀만 싶은 게 더 드릴게요. 뭐냐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 없고 백 없는 일반 국민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대통령과 그 친인척, 고위검사, 고위판사, 특권청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인 것이죠. 예. 적어도 이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계시면은 정말로 정치권이 이 정도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론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틀에서 강론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는 이 부분은 꼭 좀 통과시켜줄 수 있는 예.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 분이 어떤 의견인지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박 대표님이 아유 나도 발언을 하고 싶다 하는데 두 분의 이제 논쟁이 좀 뜨거워져서 아무래도 이제 뭐 발언 기회를 좀 약간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이제 두 분이서 계속 들어가면서 예. 진 교수님이나 뭐 학계고 제가 이제 시민사회를 대변해서 쭉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지금 이게 논의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럼 그거 말고 좀 그래도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특검 제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 제도에 대해서 여야 어디든 또 국민 누구든 저거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게 검증돼 버린 거 아니에요. 한계가 예. 있다. 저 인력과 저 수사 시기라든지 그게 상설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또 더군다나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뭐 했습니까? 특별감찰관제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이런 난리가 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래가지고 그 정도 그 허약한 시스템으로서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아 맞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제대로 체계도 갖추고 인력도 있고 인력도 사실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이 좀 염원했던 그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에 그 과연 이 달하느냐 하는 부분 의문이 있습니다만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그래서 좀 가동해서 하자. 아까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이 상처 말씀하셨는데 상처 안 날 수 있는 것, 이 상처가 간단한 상처입니까? 국민들한테는 폐부를 찌르는 상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상처 안 받아도 되는 것, 그전에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것, 또 상처가 처음에 좀 났다 하더라도 더 확산되지 않게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키워온 것, 이런 거 방지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국민들 다수도 찬성하고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 취지 자체에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강론을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도 검경수사권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없으니까 권력기관에 좀 나누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선거제도는 내년 선거를 해야 되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한 거고 예. 그럼 선거제도부터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든지 이런 무슨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제일 불안한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어제 이 말 해놓고 오늘 또 다른 말하고. 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이 공수처를 둬야 된다. 아니면 공수처를 좀 두기에는 이게 옥상옥이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테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아까 잠깐 놓치고 간 얘기가 있는데 선거 연령제 하향 있지 않습니까? 18세 이하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진 교수님이 계속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여쭙겠습니다. 18세로 낮추는 것은 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청년들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통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을 낮춰주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거제도가 이 개편이 되면 이번 개혁안대로 민주당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소정당들이 득을 보기 때문에 한국당도 손해를 보죠. 근데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청년층은 진보층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요즘 또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한국당에게 그렇게만 불리한 것인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불리가 좀 불분명해진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보통 선거권이 더 확대되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OECD 국가들도 다 하고 있고 우리만 이렇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3만 불 5천만 그죠? 소식 그 클럽 세계 7번째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사실상 우리보다도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배운다고 하는 이런 나라보다도 이 유권자 연령을 만 18세를 아예 취급해서 선거권을 안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하다는 것을 오히려 이건 국회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건 빨리 했어야 될 일입니다. 한 60만 명 되거든요. 지금 인구로. 전체 유권자의 한 1.5% 됩니다.
어느 정당이든 18세가 투표를 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 계산을 하지 말고 지금 조사들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 연령이 지금 뭘 요구하고 뭘 반영해야 될지를 해서 정책으로 다가가서 표를 얻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서 더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18세 선거 연령에 대해서의 당리 당략이라든지 당의 유불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 당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고3 수험생들의 그 노고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제 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패스트 트랙에 이걸 또 같이 올려서 연령을 낮춰버리면 예. 바로 이 수험생들이 이 정치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정말 공부하기도 급급한 학생들을 이 정치판에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는 모양새로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고3 수험생들이 이 선거에 관련해서 그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떤 학제 개편과 연동되어서 논의된다면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어질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한 말씀 드리고 예. 정리하도록 하죠. 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만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신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수험생들이 뭐 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뭐 거창하게 학제 개편이라든지 또 뭐 이게 학구열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너무 이제 과한 걱정이시다. 투표할 수 있는 권한, 투표를 하고 안 하고의 권한은 이것이 만 18세 로 이제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되면 그분들이 결정하실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3 수험생들도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가능하다, 아니다. 좀 공부하기 바쁜데 이들의 이제 학제를 좀 바꿔야지 18세 이하 연령을 낮추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여담입니다만 지금 패스트트랙 태우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단 말이죠. 네, 분명히 이렇게 의원님들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예. 제가 또 이 내가 원외 당협위원장이다 보니 예, 예. 그 또 직책에 대한 무게라든지 중압감을 내가 다 이해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큼은 그 정도의 자기의 직책을 걸고서라도 예. 이게 똑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게 잘못하면 패스트가 아니라 로스트가 돼버리는 그런 트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좀 모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딱 부러지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제 개편, 결국은 이제 이게 패스트 트랙을 타면은 이제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본회의에서 통과할 확률이.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나온 개편안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시는지 각자 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으니까 퍼센테이지 뭐 가능성 정도를 좀 타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박 대표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가장 어려운 질문은 저부터 먼저 시키네요. 근데 저한테 불만이 많으십니다. 당이론적으로는 뭐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변수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이다? 예, 여당이고. 사실은 민주당이 흔쾌히 뭐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강론 부분에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에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치 현실로 들어가서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른 법안들까지 이 신속 안건 처리를 해서 하겠다. 오랫동안 묵은 수십 년 묵은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불만족스럽지만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예. 아마 간다면 될 거리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위헌 부분은 아까 그거는 뭐 이미 헌법주의학자들이 41조 2항이 그 선거구와 비례대표 또 관련된 그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와 비례대표는 헌법을 전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고 예. 또 지금 설사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수리될 가능성도 없고요. 보궐선거를 할 일도 없고 이래서 뭐 그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국민들이 소중하게 찍어서 대리인으로 보낸 분들이 함부로 그렇게 배지를 던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제대로 하자라는 이제 촉구의 의미니까 여권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명분을 좀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번 선거제를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은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한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선거제 개편안이 네.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은 높다. 뭐 하려면 패스트트랙밖에 없잖아요. 합의에 의해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예. 그게 지금 거의 유일한 수단밖에 안 되니까요. 예. 진 교수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를 그 기소권을 검찰에게 다시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를 못하고 있고요. 네. 사당이 합의는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추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패스트트랙안이.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좀 쉽게 해결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은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돼 있는 상당히 좀 이질적인 의원들이 존재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한국당으로 탈당하시려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찬성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문제가 좀 걸림돌이 있는데 예. 그래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당과 청와대의 발목을 잡아왔단 말이죠. 그러고 이번에도 패스트트랙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패스트트랙이 못 올라간다면 만약에 탈선을 하게 된다면 예. 한국당이 끌려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사당이. 그렇게 그것도 이제 보기가 안 좋고 사당은.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정개특위 위원들하고 당대표들이 합의를 해놨는데 사당이. 이게 또 안 되면 사퇴 압박에 또 직면할 수도 있고 당 내분 분열까지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개혁 입법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지 철회가 또 사당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문제들을 다 고민해 볼 때 이게 아직까지 그 패스트트랙이 제 그 노선에 올라서는 것은 부정적인 전망이지만 완전히 촛불이 꺼진 건 아니다. 불씨는 살아있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패스트트랙이 완전히 무산됐을 때의 후폭풍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군요. 예. 전 의원님. 예,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이제 부정적 전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가지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지만 반드시 이번만큼은 패스트 트랙을 했어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면은 민주당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이것은 저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패스트 트랙을 통한 이 선거제 개혁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정적인 예, 입장입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이란 것은 이 끼리 이 합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이 다수당의 어떤 횡포가 흉흉할 때도 전부 다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물론 그 시한을 넘겨서 뭐 30일, 40일 전에 이렇게 다 결정이 되고 했지만 예. 그 합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이렇게 원칙이 능사가 아니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또 소수의 의견도 반영된 그런 의회 정치가 바로 이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패스트 트랙만이 선거제를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한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약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그전에 또 민주평화당 쪽에서도 이 반대 의견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이 선거제가 이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또 통과될 수도 없다고 저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선거제 개편안의 이 합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이 좀 다른 모습을 쭉 보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꼭 오늘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면 여기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주환 의원님이 지방을 해보셨거든요. 풀뿌리 정치를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국회의원 하신 분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출마도 하고 하시겠지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만 해도 보십시오. 광역의회가 지금 부산시 의회가 지금의 그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50%를 정당 대표를 못했습니다. 46, 7%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석수는 거의 90%잖아요. 그전에는 거꾸로였습니다. 그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때인가요? 그때는 또 이주환 의원님도 의회에 계셨습니다만 또 거꾸로였습니다. 50% 정당 대표를 안 했는데도 거의 90%를 했습니다. 그런 정치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빼지르게 느끼셨잖아요. 그럼 국회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국회를 바꾸면 지방의회도 바뀔 겁니다.
지방의회도 양당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런던시는 영국은 지금 국회는 시민사회도 여기도 연동형 비례대표로 지금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는 아직 우리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 선거인데 런던시 의회는 연동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5개 정당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노동당과 보수당이 1, 2당이 주류를 하면서 이런 모델을 밑으로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외에 계시지만 이주환 위원장님 같은 분이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번에 안이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연동형 좀 더 하자. 이렇게 좀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 교수님. 예, 지금 우리 정치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당이 힘싸움을 하고 한 정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판을 깨는 이런 움직임만 보이면서 정치가 실종됐고 국회는 지금 식물국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를 좀 바꿔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확보되면 이 양당 체제가 다당제로 좀 바뀌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제안 외에 이 개혁 입법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 4당 합의에 의해서 이것은 기존의 다수결 민주주의가 합의 민주주의로 좀 이행하고 4당이 이 배제와 포함의 정치, 협종 연행의 정치를 어찌 보면은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한국당은 안타깝게도 이 게임의 룰인 패스트트랙에 스스로 안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소위를 버리고 대의를 찾는 우리 정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제 막말 정치, 식물을 위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선거제도 바꾸고 정당 체제 바꾸고 한국 정치가 바꾸고 그래서 우리 또 국민들도 좀 정치를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대의를 보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패스트 트랙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 패스트 트랙으로 담을 수 있는 입법 내용들이 좀 시각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선거제도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렇게 게임을 뛰는 이 선수에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룰이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제도가 이 개선이 되는 데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이 선거제도와 이 패스트트랙으로 가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토론회장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패스트트랙 빨리 가고 정확하게 위해서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길을 잃은 로스트 트랙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다들 중지를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위원장님. 오늘 우리 부산 시민들께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이런 문제는 좀 정치권이 좀 알아서 좀 해주라.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해달라. 아마 이렇게 바라실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문제, 선거제도의 개혁의 문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영광을 잘 받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요즘 좀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세상만사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달이 차면 언젠가는 기울게 돼 있고 기울어진 달은 언젠가는 다시 꽉 찬 둥근 달로 되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저희들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실적과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장 선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 어떤 후보,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게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야 이거 선거 국면 못지않게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구나라고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국회에서의 모습 정말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달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